2017년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블로그와 중고나라, 카페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개인들이 블로그 마켓이란 이름으로 기존 패션 쇼핑몰 시장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해가 아닐까 합니다. 그 저변엔 SNS 및 개인들의 창업과 판매를 수월하게 만든 스마트 스토어, 번개장터, 브랜디, 지그재그 등의 다양한 관련 서비스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를 통해 소자본으로 창업한 쇼핑몰들이 광고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서도 기존 매출 상위 의류 쇼핑몰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블로그 마켓 시장의 눈에 띄는 성장과 함께 또 한 가지를 꼽자면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매출 1천억 원 기업으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스타일란다, 한국형 SPA를 지향하는 난닝구, 토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인블리. 이 세 기업은 같은 듯 서로 다른 행보를 통해 대한민국 패션 의류 쇼핑몰이 성장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표에서처럼 2013년 상반기 론칭한 인블리가 무섭게 성장하여 현재 세계 쇼핑몰 기업이 비슷한 검색 트렌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매월 수억 원이 넘는 광고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백화점 유통망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확고부동한 입지 때문일까요? 후발 업체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의 쇼핑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이지만 스타일란다, 인블리, 난닝구 이 쇼핑몰 세 곳을 단 한 달 만에 모두 넘어선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메이썸이란 쇼핑몰인데요. 이 쇼핑몰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래프에서 보듯 상위 3개 쇼핑몰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트렌드를 보이던 메이썸은 2017년 11월 단 한 달 만에 모두를 놀라게 할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간 약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문 아닌 소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업체가 연매출 1000억 원대 쇼핑몰 3곳을 한순간에 넘어선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바로 2017년 11월 대한민국을 휩쓰는 롱패딩 열풍의 효과를 제대로 본 것인데요. 단순히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라고 넘기기엔 해당 이슈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행운이 아닌 메이썸의 준비된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메이썸 그래프를 보시면 2016년 11월 메이썸 그래프가 크게 한번 상승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미리 준비하여 제작한 겨울 아우터를 통해 큰 폭의 매출 상승을 이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준비된 성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로 그 이듬해 2017년 11월 대한민국 롱패딩 열풍이 불어닥쳤을 때 잘 준비되어 있던 메이썸은 그 열매를 제대로 수확한 케이스입니다. 좌측의 메이썸 쇼핑몰 그래프와 우측 롱패딩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묘하게 비슷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롱패딩 트렌드 추이를 보면 2015년 겨울 국내 시장에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2016년 겨울 이 반응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17년 11월 각종 이슈가 더해져 롱패딩은 국내 아우터 시장을 크게 흔들어 놓았죠. 롱패딩 열풍은 2017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유행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각종 지표를 통해 곧 유행이 다가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을 준비한 메이썸은 이 과실을 착실히 수확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각종 트렌드 데이터를 잘 살펴야 한다? 우리만의 자체 제작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취급하는 상품의 트렌드를 읽는 눈과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될 자신만의 상품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이번 메이썸 사례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바로 소비자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썸의 2017년 11월 이슈가 온라인 패션 쇼핑몰 시장에 던진 시사점은 남다릅니다. 롱패딩 열풍 전에 제품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운 좋게 얻어 걸린 행운의 쇼핑몰 메이썸으로 치부하고 넘긴다면 여러분은 변화하는 소비자를 읽지 못하는 뼈아픈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대문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5세대에 갖고 있는 여러분의 기존 인식은 혹시 이렇지 않으셨나요? 티셔츠와 같은 이너웨어는 필요에 따라 꼭 브랜드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아우터는 브랜드에서 구매해야 해.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 30대 이상이라면 아마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선 겨울 시즌이 오더라도 패딩 등의 아우터 제작 판매를 통한 매출 기대는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판매자와 소비자 인식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매 예측 실패 시 남는 재고로 인해 발생될 각종 문제를 알면서 쇼핑몰이 모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패딩과 같은 아우터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다라고 생각했던 판매자의 인식과 달리 실제 고객들의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존 고객들의 인식이 변했다기보다 새로운 소비 세대의 등장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이 이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메이썸은 롱패딩을 10만원 초반에 싸게 내놓았습니다. 메이썸은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 충성 고객이 많은 상위 쇼핑몰들에 비해 인지도 또한 크게 없는 쇼핑몰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쇼핑몰 메이썸이 롱패딩 대박을 터뜨리며 자신들의 기존 고객을 넘어 일반 소비자를 사로잡고 오프라인 중심 제도권 중하위 브랜드와 매출이 맞먹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등골 브레이커라 일컬어지는 고가 브랜드 패딩 열풍이 불었던 때와 180도 바뀐 2017년, 밀레니얼 세대의 Z세대라 일컬어지는 소비 세대가 제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쇼핑몰 메이썸이 우리에게 눈으로 확인시켜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1000억 원대 상위 쇼핑몰들과의 격차를 단 한 달 만에 압도하며 넘어선 메이썸의 2017년 11월 이슈는 그래서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